이 이야기는 우리 외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지금도 명절이나 제사 얘기가 나오면 조심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외갓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완전 산골은 아니었지만 밤이 되면 동네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지는 곳이었다. 가로등도 많지 않았고 집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람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 가면 늘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낮에는 평범하다. 근데 밤이 되면 공기가 달라진다. 이상하게 소리가 멀어지고 말소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괜히 크게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 집 자체도 꽤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당이 있고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있고 안방과 건넌방이 복도로 이어진 구조. 벽지는 바랜지 오래였고 문틀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중학생 때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아니었고 연세도 많으셨고 몸도 약해져 계셨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모두 슬프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문제는 외할아버지의 첫 제사 때였다. 외가 제사는 항상 집에서 지냈는데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유였다. 외할아버지 제사도 자연스럽게 외갓집 안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제사 준비는 낮부터 시작됐다. 외숙모들과 이모들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고 기름 냄새와 탕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전 부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떠들고 남자 어른들은 마당에서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겉보기엔 늘 하던 다른 집과 별다를 것 없는 제사 준비 풍경이었다. 근데 그날은 이상했던 게 외삼촌의 태도 때문이었다. 외삼촌은 원래 무던하고 말수 적은 성격이었다. 근데 그날따라 계속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다. 괜히 마당을 서성이고 대문 쪽을 자주 보고 안방 문을 힐끔거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외숙모가 물었다. 왜 그래? 뭐가 있어? 외삼촌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 그냥 느낌이 좀 그래. 무슨 느낌? 무언가가 서 있는 느낌이야. 그 말에 다들 웃어 넘겼다. 제사 날인데 별소리를 다 한다.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그래서 외삼촌도 더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다. 시골 밤은 도시랑 완전히 다르다. 가로등이 도시보다 적어서 그런지 어둠이 훨씬 진하다. 집 안 불빛만 둥둥 떠있는 느낌.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집 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TV 소리도 줄이고 아이들도 다른 방으로 보내고 안방 조명만 은은하게 켜두었다. 제사상은 안방 한가운데 차려졌다. 과일전, 탕, 나물, 술잔. 늘 보던 제사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공기가 무거웠다. 절이 시작됐다. 어른들이 차례대로 제사상 앞에 섰다. 향이 피워졌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향 연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바람이 부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원래 향은 곱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날은 연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다. 바람 들어올 틈도 없었다. 외숙모가 중얼거렸다. 문 어디 열렸나? 확인했지만 이상 없었다. 그 순간 안방 문 쪽에서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서 있는 느낌. 다들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다. 유독 외삼촌 표정만 굳어 있었다. 삼촌은 문 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거기 누가 서 있는데?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냐? 아무도 없잖아. 외삼촌은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아니야. 분명 서 있어. 다들 삼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일제히 다시 봤다. 역시나 아무도 없는 빈 공간. 근데 그때 제사상 위 술잔. 술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작은 진동. 그 순간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리고 들렸다. 툭.
아주 작은 소리. 위치는 분명했다. 제사상 아래쪽. 누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사한다고 문을 열어놔서 쥐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집 구조상 마당은 몰라도 안방까지 쥐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다시 툭. 이번엔 더 또렷하게 소리가 들렸다. 외삼촌이 천천히 제사상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숨이 막힌 듯 굳어버렸다. 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순간 향 연기가 또 이상했다. 이번에는 갑자기 아래로 꺾였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상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 휘어졌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하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 마치 상 밑에 누군가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 상 밑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쓱 하고 스쳐 지나갔다. 형체는 불분명했지만 분명 사람 팔 같은 길이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길었다. 외숙모가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제사는 중단됐다. 그 모습을 직접 본 어른들도 당황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비명에 따라서 울어댔다. 누구 하나 제대로 상황을 설명 못했다. 다만 외삼촌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분명 아빠가 맞는데 저건 아빠인데 거기 서 있었어. 그날 밤은 더 이상 아무도 안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 가족은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안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때 외숙모가 이상한 걸 방에서 발견을 했다. 제사상이 놓여 있었던 자리 바닥, 정확히 상 밑 위치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자국, 손자국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마치 누가 물감에 손가락만 찍은 느낌처럼 남아있는 상태. 사람 손이라고 보기엔 비율이 맞지 않았다. 그날 이후 외갓집 제사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것을 혹여나 보게 되더라도 조용히 하자고 말이다. 그리고 외삼촌은 지금까지도 말한다. 그날 문 앞에 서 있던 형체. 분명히 아버지였다고, 그건 아버지의 얼굴이 맞았다고. 다만 그 모습이 사람 형태는 맞았지만 이상하게 윤곽만 있었고 표정이나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도 한 장면이 가장 소름 돋는다. 향 연기. 위로 가지 않고 제사상 밑으로 스며들던 그 움직임. 마치 거기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근데 분명히 존재했던 무언가가. 어쩌면 외할아버지는 첫 제사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보러 오신 게 아닐까?